하더라도 한국에 지금 항공모함이 필요하냐 이런 반대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도양까지 혹은 그 멀리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반대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량의 석유를 항상 수입해 올 때 중동에서 항상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유엔에서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사이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그 사이에 평화유지군 부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 막아놓고 있는 그런 작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엔의 평화유지 임무로 가서 활동하고 있는 부대가 어느 나라 부대냐? 뭐 여러 딴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명 부대가 거기 가가지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가서 계속 교대로 작전하고 있는지도 벌써 17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도양권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어떤 우리의 전력이 더 보강되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저는 적극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좀 이제 의구심이 들고 반대쪽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급선무는 좀 따로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우리가 넉넉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면 뭐 어디서 작전하는 것도 하면 좋겠지만 바로 근처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세력을 방어하는 데는 항공모함은 좀 급선무는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먼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선순위 문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군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경항공모함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일 주된 목적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압도적인 현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고요. 또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어떤 공격력, 전력을 투사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최단기 기간에 전성을 보장하는 어떤 전력으로서의 의미가 제일 컸던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전쟁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 연습도 국가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게임의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미 정원 전력의 항공모함 전력입니다. 여기서 전력을 투사하는 게 결국은 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체가 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항공모함은 전시되면은 미 정원 전력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굳이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평시에 일본에 있는 칠함대에 있는 그 7항모 전단이 있습니다. 이 7항모 전단의 작전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양에서 서태평양, 남태평양까지인데 한반도 유사시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징후 경보가 돼가지고 시차별 연합 전력이 이렇게 정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변수가 있는 거고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반도로 전개한다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또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한반도 전역에는 수개의 항모 전투단이 필요한데 그 전투단은 실제로 미 본토에서 오거나 다른 임무구역에서 이렇게 오는 데는 보통은 수주 정도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경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전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주변국,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위험 무기들의 그 사거리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사거리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전쟁이 나면 재공권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군기지, 발진할 수 있는 공군기지들이 개전 초기에 다 기습을 당하게 되면 활주로가 조금만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그걸 복구하는데 최소 한 3일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예비로서 우리가 그 이동식 해상 기지를 갖고 있어야 이게 반드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획득 논리를 그때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방공모함들이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측방에서 오는 그 항공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운용하게 될 최첨단 그 전투기들, 항모에서 발진되는 전투기들은 이러한 북한의 취약성을 잘 간파해 가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핵심 표적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갖고 싶다고 해도 근데 쉽게 가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 함정기술 전문가의 우리 정 박사님은 5년 전만 해도 이 항공모함 건조에 좀 회의적이셨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다고요. 제가 몸담았던 기계연구원이 2개의 과제를 했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항모에서 함재기가 하루에 몇 회 출격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소티 생성률 기술, 그리고 이제 영국 퀸 엘자베스에서 처음으로 썼던 무장 탄약을 이송하는데 자동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하는 기지의 함재기를 안전하게 이함시키고 착함시키는 걸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비행갑판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함재기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바람의 상황을 예측해낼 수 있는 유동분포 기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 F-35 브라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가능한 그 함재기를 생각했었는데, 그 함재기는 전통적인 그 함재기와는 달리 착륙할 때 굉장한 그 열분사 화염이 발생합니다. 네. 그거에 견딜 수 있는 그 코팅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코팅제를 국산화하는 거, 그리고 그거와 따른 그 열 해석을 하는 기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함재기를 운영하다 보면 비행갑판에서의 충돌 문제, 또 화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6개의 과제를 했었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저는 아주 헌신에 의해서 저희 4가지 과제가 올 8월 그리고 곧 9월에 최종 평가를 받는데, 국내 조선소의 능력 그리고 저희 연구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자체적으로 설계, 건조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핵심 기술은 보유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볼 때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